자, 어쨌든 이런 변동을 미리 알면 돈 벌지 않을까요? 미리 알면 돈 법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결국 돈을 벌게 만듭니다. (157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157기예요. 1년에 한 10기수 정도가 진행되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기수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가 156기까지 있다는 거 무지 많습니다. 우리 학원 거쳐가신 분이 한 기수에 30명이면 얼마가 되나요? 3,000명 되나요? 그죠? 예, 무지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다는 거. 저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 뒤에 보면 우리 학원을 거쳐가서 나름 유명해진 강사들, 책 쓰신 분들 다 있어요. 꽤 많은 경매 강사들이 우리 학원 출신입니다.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전히 또 좀 침체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좀 분기점에 있는데, 경매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앞으로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에겐 좋아요. 기회가 많은 거죠. 저렴하게 살 기회가 많은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지금 여기 보이는 유튜브에 엔소니 175라고 치면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학원 강의만 들어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책하고 같이 나가는 게 요 175강이에요. 순수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책 보시는 것보다 이 175강 무료니까 지금보다 거의 20년 아니고요. 한 17, 8년 전에 찍은 거니까. 얼굴도 다르죠? 빛나죠, 여기. 훨씬 젊었을 때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경매가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조금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이때는 갭 투자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 갭 투자가 많이 승행하죠. 그런 트렌드는 바뀌었지만, 경매나 공매의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서 저렴하게, 그 다음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내용은 여기 다 그대로 지금하고 변함없이 있고요. 175강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면 좀 반복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는 아니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들으실 때 다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세요. 지금이나 그때는 제가 말투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제가 1.25로 했거든요. 1.25로 해서 들으셔야 조금 그래도 들리잖아요. 그래야 좀 빨리 끝나요. 한 강의가 30분인데 1.25로 하면 한 25분 만에 끝나겠죠. 하루에 한 강, 두 강 이렇게 들으시고 잠 안 오실 때 들으면 좋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그렇게 쭉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시면 경매 웬간한 공부한 것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지식은 이걸로 충분하다.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엔소니가 제 닉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엔소니 175 이렇게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아파트 얘기할 거예요. 아파트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학원에 많이 갖고 있는 분은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 분도 있어요. 20, 30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굉장히 물론 빚도 많죠. 아파트 많다고 진짜 부자다 이건 아니에요. 빚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텐데 아파트가 투자에서는 그냥 쉽습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아파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대출 나오죠. 대출을 요즘 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 되게 까다롭게 하지만 어쨌든 대출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좋은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변동하고 있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토지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판단이 쉬워요. 그리고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리면 좀 싸게 내놓으면 팔리죠. 토지는 싸게 내놔도 안 팔릴 때가 있어요. 빌라도 그렇고요. 근데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죠. 그리고 안 팔리면 임대 주면 되죠. 아파트.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는 쪽으로 가면 이 갖고 가는데도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토지는 낙찰받으면 갖고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데 또 그만큼 가격 변동이 최근에 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료에 여기 있을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 파란 선이
가격 변동이에요. 가격이 낮았던 게, 최근에 가장 낮았던 게 2012년, 3년이었어요. 그죠? 물론 그 전에 또 낮은 때가 있었고, 2008년, 6년에 많이 올랐어요. 2006년부터 2008년. 이때 많이 올랐죠. 이때도 급등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춤했는데, 이때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있었고, 물론 이전에는 IMF가 있었죠. IMF 있다가 가격이 급등했다가 국제금융위기 있고부터 가격이 쭉 빠졌다가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중간에 한번 주춤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요때. 여기에 코로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020년. 그죠? 그리고 코로나 끝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또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실제 너무 많이 올랐죠. 요 시점에.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빠졌다가 지금 약간 보합으로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이게 자세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제 자세한 거는 다른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가격. 대체적인. 지방도시는 또 이거하고 약간 별개로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거의 이렇게 경기도, 인천, 서울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거는 전세죠. 예,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은 이게 자꾸 엇갈립니다. 지금도 엇갈렸다가 다시 또 전세가 오르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변동을 미리 알면 돈 벌지 않을까요? 미리 알면 돈 법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코로나 직전에 이 코로나가 올 줄을 몰랐고 코로나 왔을 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반대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판단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근데 이때 투자했다고 다 번 건 아니에요. 투자했다가 팔았으면 벌었는데 못 팔고 갖고 간 사람들은 또 애를 먹었습니다. 이때는 또 이게 깡통이라 그래서 보통 이 투자한 사람들이 갭 투자했거나 전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니면 전세가 안 나가서 또 애를 먹은 그런 시점도 있었죠. 자, 어쨌든 지금 옆으로 가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서울을,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장 중심은 서울이니까. 서울이 오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경기도 좀 오르고, 인천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오를까? 다시 옆으로 계속 갈까?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질까? 전문가들이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서울은 공급이 적어. 집이 모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지금 또 오르고 있죠? 오르는 이유가 뭐냐? 집이 모자라. 여러분, 자료 보시면 서울 이렇게 돼 있죠? 노란색으로 서울의 인구가 940만 된다고 해요. 1000만에서 줄어들었어요. 요즘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요. 어디로? 경기도로. 그죠? 지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서울에서는 역시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요. 왜? 비쌌어. 비싼데 이 서울의 인구 940만 중에 이 940만이 원활하게 이사 다니고 집 부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려면 1년에 필요한 호수가 0.5%라고 하는데 그게 대략 한 48,500다. 근데 그게 매년 공급이 돼야 서울에 집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2024년에 그 반도 공급이 안 되고 올해죠. 내년도 모자리고 후내년 그 다음은 더 많이 모자라요. 물론 정부는 최근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2, 3년 만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집값이 또 오르는 거예요. 작년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거의 가장 중심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 요즘 대출 받는 게 어렵죠. 근데 그 반대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경제가 불안하다. 그리고 이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가 불안한 거는 뭐죠? 전쟁.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쟁이 두 군데나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그죠?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갈등. 우리나라와 하나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충분히 이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란 얘기를 해요. 한번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어쨌든 현재는 현실은 오르고 있는 쪽인데 과연 이 오르는 게 쭉쭉 올라줄 건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쭉쭉 오르기는 힘들다. 저는. 그랬더 어쨌든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주 멀리 보는 건 힘들어요. 그냥 가까이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만 판단해도 여러분은 돈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떨어진다면 투자 안 해야 돼요. 그죠? 1년 후에도 좀 더 오를 거야.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분양가가 무지 높아졌다. 그 이유는 건축 단가가 올랐다. 이 밑에는 물가가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 뭐 이런 거. 그죠? 물가는 지금 많이 오른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얼마라 그래요? 최근에 제가 들은 게 4,400이래요. 그럼 이게 33평이면 얼마예요? 13억. 수원에 최근 분양한 게 얼마였죠? 8억? 9억 가까이였죠. 그러니까 수원도 평당 3천 가까이에 분양했단 말이에요. 3천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시세집이 집값이 오르는데 물론 조금 오래됐지만 거기에 비하면 저렴한 현재 이미 지어진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이내, 좀 길게는 10년 이내 지은 아파트, 아직 설만하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는 얘기는 집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옆으로 또 다른 집을 찾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둘 중 하나죠. 여러분은 이제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방금 얘기한 경제, 분양가, 그 다음에 집이, 공급이 어떻게 예정돼 있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서울은 부족하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은 넘쳐난다. 그죠? 인천은 필요한 집보다 공급이 더블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은 지금 집값이 몇 년째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러면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는 워낙 넓습니다. 경기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기도 그 각 시마다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나 안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과천. 요즘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서울보다 과천이에요. 물론 과천은 원래 뭐 집값이 비싸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시는 수원은 어떨까요? 수원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공급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수원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원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왜 그렇게 보냐. 여기 나오는 이런 걸로 보고. 수원도 필요한 집이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걸 참고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인데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요. 어디부터 올라요? 서울도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뭐 이쪽은 아직 별로 안 올랐어요. 어디가 올랐나? 강남이 올랐죠. 그 다음에 어디죠? 마용성. 저는 이런 말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포, 용산, 뭐 승동인가요? 여기가 올랐다. 어쨌든 강남이 올랐다. 강남이 오르면 이제 이게 옆으로 이게 번지는 건데 여기가 오르면 보통 분당이 올라요. 분당이 오르면요 수지가 올라요. 왜? 분당이 오르면 분당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직장이 많은데 그럼 어디 가나? 다시 서울 갈 수는 없죠. 성남 시내로 가거나 아니면 수지로 밀려. 왜? 교통이 수지에서 분당까지 교통이 죽으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 지금 분당이 많이 최근에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당 가는 것도 좋지만 수지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지가 용인이죠. 용인 수지가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 원래는 공급이 무지 많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죠. 차라리 지금 저렴할 때 지금 사놓는 것. 그리고 내년에 공급이 적다면. 용인이 그렇지 않나요? 내년에 공급이 적잖아요. 원래 많고 내년에 적어요. 그러면 원래는 가격이 살 거고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거다. 거기다가 분당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벌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하죠. 오산, 이 작은 도시의 공급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아. 평택 공급 무지 많거든요. 평택 지금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아. 물론 저렴하다면 해도 돼요.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니. 안성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공급이 많아요. 미분양이 제일 많은 데가 안성이라고 해요. 그럼 당장은 들어가면 애를 먹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말한 거는 투자자의 입장이고요. 실수요자는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나는 평택이 집이 필요해. 지금 공급이 많아서 지금 저렴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저렴해도 상관없어. 지금 저렴하면 돼. 왜? 계속 살 거니까. 그건 달라요. 그죠? 투자자는 바로 팔고 나오거나 한 1년 있다가 팔고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실수요자는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투자자 입장, 혹은 실수요일 때도 있어요. 실수요자가 낙찰받고 구입하는 게 훨씬 더 판단이 쉽습니다. 여러분 실수요자라면 지금 움직이기에 좋은 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방 쪽에 투자를 원한다면 저는 원래부터 부산, 대구가 아직은 애를 먹지만 저는 대구도 좋은 물건은 지금 해도 된다라고 봐요. 내년에는 대구도 대구가 되게 오랫동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구를 만약에 그쪽에 연고가 있다면 내년 정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부산, 대구, 울산을 지방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지방 소도시 있죠. 예를 들어서 진주, 전주 괜찮습니다. 진주, 전주. 여기 가까이는 평택 밑에 천안이죠. 천안이나 아산은 저는 지금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공급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방은 더 어려워질 거다. 지방은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 꾸준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투자할 때는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짧게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특히 공급하고 전체적인 경제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오는지는 이거는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사이트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동산 지인, 이 로그인 안 해도 여기 가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여기 공급이거든요. 수요, 입주 공급이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수원 인구가 100만이 넘죠. 그죠? 그래서 한 5,000호 정도, 6,000호 정도, 0.6이니까 1년에 요 정도 공급이 적정한데 100만이니까 100만 좀 넘어요. 110몇만 이렇게 되는데 요 정도의 인구에는 요 정도 공급이 맞는데 되게 많았다. 근데 올해, 내년, 후내년 많지 않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작은 도시 한번 볼까요? 옆에 오산, 경기도 오산이 공급이 무지 많아요. 그럼 또 이거 보세요. 오산에 집 살래요? 오산 인구 얼마 안 돼요. 오산 위에는 수원, 옆에 동탄, 또 밑에 평택 공급 많죠. 그죠? 오산도 작은 도시치고 일자리는 많아요. 동탄 가까우니까 동탄의 영향도 받는데, 어쨌든 이 작은 도시의 공급이 필요량의 한 3배 정도 많으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판단하고, 부산에 집값이 요즘 좀 떨어져서 평소보다 싸게 나왔어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1년 후는 달라질,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 경제 얘기했고요. 여기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죠. 물가도 들어가고요. 이자나 대출도 들어가겠죠. 이율이 지금 높나요? 무지 높아요.
예전에는 3% 이하짜리 이자가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6%예요. 이것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영끌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 영끌이 뭐예요? 이 영자가 영혼, 온 힘을 다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경제의 이자, 대출,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죠? 물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이 중요해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되게 많이 집 많이 사지 마라. 물론 이제 그걸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일자리. 주변에 일자리 많으면 집값이 올라요. 판교 집값이 비싼 거는 주변에 고급 일자리가 많아서 그래요. 위치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걸 좀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은 어때요? 교통이 집값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에 GTX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GTX 놔달라, 못 놓는다, 뭐 이런 거. 인도건이. GTX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이러면서 통에 딱 폭락했잖아요. 수원은 GTX하고 연관이 있나요? 일단 동탄2가 GTX가 연결됐죠. 일부나마. 근데 거기는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왜? 이미 SRT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일부만 다니니까 이거는 큰 영향을 안 줬어요. 떠들기만 많이 떠들었지 그게 영향을 안 줬어요. 수원에 GTX가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계획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수원역 주변은 사놓으면 좋다라고 봐요.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수원역 주변에 아파트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그런 지하철이 어떻게 지나고 새로운 지하철이 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이 지하철이 개통된다, 새로 생긴다 이거를 알려면 이 사이트를 꼭 보셔야 돼요. 미래철도 꼭 봐야 돼요. 여기 좀 들어가 볼게요. 미래철도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24년이니까 원래 개통하는 것 중에 개통했잖아요. 수서동탄. 그죠? 서해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안산에서 저 홍성까지 가요. 이거는 지하철이 아니에요. 철도예요. 그냥 경부선처럼. 서해선. 서해선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안산에서 남양 바람 밑에 안중. 그리고 그 아산만으로 해서 충청도까지 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이 주변에 여기 생긴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죠. 오늘 위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트램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돼요. 신안산선 아주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안산에서 여의도 가는 지하철이거든요. 그 주변에 집값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2년 남았네요. 여러분 수원에 KTX가 오나요? 오기는 오는데 어쩌다 오죠? 네,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물건을 하나 볼게요. 물건을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지도를 하나 볼게요. 경기도 안산을 볼게요. 안산의 어떤 아파트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안산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옥션원을 보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19년에 지었네? 신축에 가깝잖아요. 35층 중에 12층이네? 층 괜찮죠? 단지가 53,000평방이네? 큰 편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위치하는데, 뭐가 지나가네? 뭘까? 이게 뭘까? 여기 뭐라고 해놨나요? 신안산선이라고 해놨네요. 여기 가까이 있는지는? 네, 여기 가까이 있네요. 물론 여기 지금 이미 지하철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안산 가는 이 지하철이 또 생긴다. 그럼 여의도 가는 게 훨씬 서울 가는 게 빨라지죠. 뿐만 아니고 이게 이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요. 이름이 바뀌었죠. 보이나요? 서해선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화호 상류를 지나서 남양 갔다가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면 파란을 갔다가 안중 내려가서 이게 곧 개통한다는 말이에요. 올 연말인가 내년 초에 개통해요.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러고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요게 KTX잖아요. KTX가 수원은 안 오죠. 여기 수원역인데 어쩌다가 왔어. 이제 저기 내려가다가 평택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수원은 KTX가 거의 안 다니는 건데 이 KTX가 수원에서 인천 저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무슨 어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군부대 있고 저수지 있는 수원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천역. 아주 시골이에요. 여기 지하철이 수인선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이게 어디 가나요? 인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KTX. 그래서 인천에서 KTX가 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수원으로 안 오고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원 사람들이 KTX 타러 어디 가나요? 보통 광명 가잖아요. 그죠? 광명 안 가요? 예. 수원 가서 천안 가서 갈아타거나 대전 가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광명까지 가기도 했거든. 이제 광명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큰 계획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어천역 주변에 지금 당연히 물건이 없지만 작년엔가 여기 땅이 하나 나왔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낙찰 받으려고. 한 5억에 나왔는가? 그런데 10억 정도에 낙찰됐어요. 왜? 장래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투자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 자, 그런 얘기는 앞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요.